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한 교과서 2. 자, 1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먹기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 자, 설명문을 배울 텐데요. 자, 우리 교재 33쪽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먹기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 먹기를 거부한다 라 그랬는데요.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화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세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영양의 과소비가 일어나면서 고도 비만이 문제가 되었다. 기억으로 묶어보시죠. 전체적으로 발육 상태가 좋아졌지만 영양분의 섭취가 필요한 양 이상으로 많아졌다. 그래서 사회적인 날씬함의 표준은 거꾸로 살과 뼈가 만나는 수준인 깡마른 체형으로 역주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다.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니은으로 묶은 부분. 자,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 발병하게 된 사회적 배경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나 다이어트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체중이 감소하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 이른바 거식증이라는 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 미주쳐보죠. 다이어트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체중이 감소하는. 적어볼까요? 신경성 식욕 부진증, 즉 거식증이 발병하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거식증이 발병하는 원인. 거식증이 발병하는 원인은 뭐냐? 다이어트가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 신경성 식욕 부진증, 거식증이라는 거죠. 자,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10대에서 20대에 가장 많이 발병한다. 자, 거식증이 가장 많이 발병한 연령대는 10대에서 20대다. 이 병은 인구의 4% 정도가 앓을 가능성이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10배에서 20배 정도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 비록 병명에는 식욕 부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식욕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병에 걸린 환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를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것을 좋아한다. 거식증 환자의 특징 1번. 특징 1번이다. 자신이 만든 요리를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열량을 소모하기 위해 온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며. 특징 2번. 매일 해야 하는 행동을 강박적으로 똑같이 하려 들고. 특징 3번. 그것을 지적하면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부인을 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징 4번. 또한 신경성 식욕 부진증을 정신적 문제로 앓고 있는 극소수의 정신질환으로 치부하고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 부분 기억 니은으로 묶으시고 특징 5번입니다. 신경성 식욕 부진증의 특징 5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다음 중 신경성 식욕 부진증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문제 나왔을 때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집중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 이들은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고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징이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특징 6번.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특징 7번. 자, 계속 갈게요. 하지만 이 병은 의사가 보는 예후와 환자나 보호자가 여기는 병의 심각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병이다. 왜요?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대한 위험을 의사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환자나 보호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의사는 생각보다 매우 위험한 병이니 빨리 치료합시다 라고 설득하려 하고, 당사자나 보호자는 앞으로 조심하면 되잖아요, 별 문제 없어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거죠. 그러나 이처럼 환자가 자신의 몸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부정하다가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병은 10명 중 1명이 결국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10명 중 1명 정도가 결국 사망. 읽으시세요. 신경성 식욕부진증, 즉 거식증의 위험성.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간 기능 검사 수치가 아주 높게 측정된다. 자, 거식증의 증상 1번이죠. 거식증의 증상 1번. 체내의 지방의 기억. 체내의 지방이 모두 고갈되어 더는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되면 덩어리가 큰 간을 파괴해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 검사 수치가 높게 측정되는 이유입니다. 검사 수치가 높게 측정되는 이유. 또한 되뇌가 치매 환자의 뇌같이 쪼그라들게 되고, 주시고요. 증상 2번이죠. 거식증의 증상 2번. 눈 주위에 풍부하게 있어야 할 지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증상 3번. 상대적으로 지방질이 풍부한 대뇌나 눈 주위의 지방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방을 태워서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태울 지방이 없으니까 덩어리가 큰 간과 그리고 대뇌, 지방질이 풍부한 대뇌, 그리고 눈 주위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고갈되고 간검사 수치가 높게 나오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문제는 나는 뚱뚱하다는 자기 신체 이미지에 대한 왜곡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왜곡이 심각하다 이 소리예요. 아무리 거울을 보여주면 뚱뚱하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뚱뚱하지 않다고 설명해도 정작 자신은 아직 뚱뚱하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긴다. 깡 말랐음에도 몸무게가 1-2kg이라도 증가하면 무척 불편해하면서 쓸데없는 살덩이가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까지 힘들어한다. 그래서 먹은 음식을 일부러 토하거나 설사를 유도하는 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지나친 체중 감소와 기억, 자기 신체 이미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다. 니은. 기억, 니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식증의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이 소리예요. 문제 본질은
따로 있다. 문제의 본질은 성장하기를 두려워하고 성장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있다.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요? 성장하기를 두려워하고 성장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거식증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 문제. 정리하자면요, 성장하기를 뭐한다? 두려워한다 라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거식증은 무의식적으로 더 이상 자라기를 거부하는 상태이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어 자아를 통제하고 현실에서 독립된 정체성을 갖고 생활해야 하는데 거식증을 앓는 환자는 이것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성인 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인 되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음식을 거절하고 여전히 아이로 남아있고 싶어한다. 이 병이 사춘기 때부터 20대 초반에 발병하는 것도 성인이 되는 통과 의례를 앞두고 영원히 아이로 머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노력은 몸을 조종해서 더 자라지 않게 하고 영양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은 채,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를 거부한 채 내부의 살을 태우기 시작한다. 내부의 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여기서 말하는 내부의 살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부의 살은 뭐가 있었죠? 아까 얘가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죠? 덩어리가 큰 간, 지방질이 풍부한 대뇌, 그리고 눈 주변의 지방. 얼마 안 되는 재물을 전당포에 맡기면 초과 삼간을 다 태워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재뿐이다. 결국 체내의 살을 다 태우고 난 후에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되면 이런 뜻이죠. 재만 남은 몽뚱이에서 마음은 지쳐간다. 이 부분 좀 잘 정리해 두세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의 의미, 체내의, 그러니까 몸 안에 살을 다 태우고 난 후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체내의 살을 다 태우고 난 후에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되면 이제 남은 것은 재뿐이다 이 소리예요. 재만 남은 몸뚱이에서 마음은 지쳐간다 이 소리죠. 다이어트는 과소비와 지나친 영양 섭취가 가져온 현대사회의 문화적 현상이다. 그러나 성장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다이어트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는 간이역을 거쳐 자기 파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급행열차의 승차권과 같다. 이것 굉장히 뭡니까? 자기 파괴하는 것이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자기 파괴를 향해 달려가는 급행열차다. 다이어트에 관심을 두는 일이 나쁜 것만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지금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려는 노력부터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모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3쪽으로 가셔서 정리 한번 해보시죠. 33쪽 오른쪽 꼭대기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래는 설명문. 자, 성격. 사실적, 객관적이다. 제재. 신경성 식욕부진증, 다시 말하면 거식증이 제재고요. 주제는 거식증의 특징과 올바른 다이어트를 위한 재원, 특징,
특징을 보도록 하죠. 자, 특징. 의학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것이 특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먹기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